그러면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감정이나 특히 우리가 이제 인판트 시기에는 결국은 아미그달라나 아니면 그 감각에 의해서 의존되기 때문에 감각이나 아미그달라의 이런 기질을 형성하는 이런 요소에 대해서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기질을 형성하는 신경전달 물질은 대개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도파민이죠.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떤 것에 욕구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도파민이죠. 또 하나는 정서를 안정시키는 것이 있죠.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긴장을 하면 높아지는 노르에피네프린, 이거에 의해서 기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그것을 위험을 미리 관리하는 사람은 어느 게 높을까요? 긴장하는 게 높겠죠. 그런 사람은 아마 노르에피네프린이 높을 겁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뭐 연예인이나 뭐 요즘 뭐 BTS나 이런 아이들 뭐가 높을까요? 열정. 그 아이들은 도파민 기능이 높겠죠. 아니면 정서를 안정시키고 뭐 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세로토닌이 높이는 거죠.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민감하느냐, 이것이 유전적으로 어떻게 풍부하느냐에 의해서 아이의 기질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세로토닌이 높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순한 아이가 되는 거고요. 긴장하고 이런 아이들은 조금 까다로운 아이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것에 도파민이 높은 아이들은 상당히 활동적인 아이가 되는 것은 사실은 각자의 유전자의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에 대한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아의 경우에는 기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훈육을 하거나 육아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기질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느냐, 규칙적이냐, 반응하는 데 적응을 잘하냐, 그리고 항상 기분이 유쾌하냐, 아니면 다른 환경에 쉽게 주의를 받느냐, 아니면 지속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분된 게 바로 순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 느린 아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영아의 훈육의 시작은 어느 것부터 시작돼야 되냐면 이것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순한 아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순한 아이를 본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완전히 땡 뜬 거죠. 그렇죠? 예? 가만히 있어요. 안 울지 않고 뭐라고 해도 울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쉽게 설거지나 청소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얘가 지금 기저귀가 젖는데 울지를 않아요. 근데 기저귀가 젖어가지고 기저귀 발진이 생겼더니 이제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울어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얘가 드디어 우는구나. 그러면 갔어요. 울었는데 이미 기저귀 발진이 생겨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의사한테 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순한 아이라고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순한 아이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해줘야지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까다로운 아이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까다로운 아이들은 온갖 것에 다 부르겠죠. 기저귀가 안 젖었는데도 불러요. 불러 제끼면 어떨까요? 엄마 입장에서는 달래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갖 표정을 다 짓겠죠. 신생아나 영아의 가장 좋은 자극은 뭘까요? 엄마의 표정으로 알려져 있어요. 엄마의 표정이 가장 아이 두뇌 발달에 좀, 그거를 얘는 맨날 보는 겁니다. 까다로운 아이는. 그리고 해결해 주고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울 때마다 반응을 해줘요. 엄청난 겁니다. 상호작용이. 그러니까 이 까다로운 아이들이 실제로는 똑똑한 아이들이 많은 거죠. 근데 훈육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내버려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버려두면 결국은 지가 혼자 해결해가지고 조용해진다. 그건 조용해진 게 아니라 이그조스티드 된 겁니다. 조용한 거고 이그조스티드한 거를 착각을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뇌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피오이드 시스템이 24개월이면 만들어지는데 이게 재구조화돼요. 그러면 진짜 고집불통에 나중에 문제 있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있는 아이가 되죠. 그러면 이 까다로운 아이는 어떻게 케어해야 될까요?
계속 반응해야 힘들지만 계속 반응하고 해결해. 그러면 이 아이는 진짜 똑똑한 아이가 되는 거죠. 자, 순한 아이가 있습니다. 순한 아이가 지금 가는데, 지금 뭐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밥을 느긋하게 먹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들 어떨까요? 엄마들이 또 워킹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먹여주죠. 그렇죠? 자, 유치원 버스는 왔는데 신발은 아직 못 신고 있어요. 신발 신겨줘야죠. 이 느린 아이의 단점은 뭐냐면 아무것도 지가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느린 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편도체의 예민도가 늦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상당히 늦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레이트 브로머라는 사람들이 많죠. 뭐 처칠도 대표적인 거고요. 아인슈타인이라든지 에디슨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레이트 브로머인데, 사실은 레이트 브로머 될 아이를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도 없게 함으로써 어떨까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멍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질은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까다로운 아이를 할 때는 잘 반응해주고, 느린 아이들은 어때요? 미리 시간을 줘야죠. 미리 신발의 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순한 아이들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주면 훈육은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순한 아이라는지를 판단하는 것부터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잠도 잘 잤고 음식도 잘 먹고 소변도 규칙적으로 보고 이런 아이라면, 이 아이는 순한 아이다. 이런 순한 아이들은 어때요? 순한할수록 부모님이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또 이런 아이들은 직접 체험을 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아이가 사실 이 순한 아이들은 이렇게 자연스럽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좀 기다려주면 이 순한 아이들은 잘 키울 수가 있겠죠. 까다로이는 어떨까요? 까다로운 아이들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징징거리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들이 있죠. 뭐 우리도 이제 소아응급센터, 소아 전문 응급센터인데 우리 병원도 보면 이런 뭐 그냥 울기만, 운다고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도 바로 이런 까다로운 아이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내의의 이런 감촉, 촉감까지도 못 견디는 아이들, 이런 까다로운 아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아이들은 어때요? 이 아이는 예민하다. 실제로 그 케이건이라는 분이 실제로 이 까다로운 아이를 다 조사해가지고 뇌를 조사했더니 편도체의 예민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도체의 예민도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거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어떨까요? 예민한 감각을 존중을 해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성급하게 혼내거나 잔소리하지 않고 이런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은 해결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느린 아이는 어떨까요? 그렇죠. 기다려줘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아이들은 편도체의 예민도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파민의 보상도가 떨어지니까 좀 보상을 제대로 해주고, 그 보상을 인정해 줄 수 있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행동을 많이 시키고, 또 소극적이니까 신체 활동을 시켜주면 이 아이들은 훈육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